자연과 나무를 사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절반이 숲으로 이루어진 나라. 영하 20도 날씨에도 집이 따뜻한 나라. 단열의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나라. 바로 라트비아입니다. 저희 이집트 집에서는 주택 백화점과 함께 라트비아에 다녀왔습니다. 라트비아의 패시브하우스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Passive house. It's a passive house. Passive house. Passive house. Passive house best. 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라트비아에 도착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여기 현지에 있는 패시브하우스 업체들 그리고 목조주택 회사들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여러 나라에서 목조주택을 패널 형식으로 패널라이징 주택 형태로 수입을 해서 시공을 했었고, 이번에도 또 새로운 회사들 더 좋은 주택을 또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도착을 해서 오늘부터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공장에서 그 패널라이징 주택을 제작하는 걸 보고 실제로 시공해 놓은 주택에 왔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수로 치면은 57평, 58평 정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2층 주택이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벽체 두께가 단열재만 봤을 때 250이고요. 벽체 두께 같은 경우에는 한 450 정도 됩니다. 국내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은 패시브하우스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도 아마 거부를 못할 겁니다. 이런 컨셉, 좀 특징 이런 걸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국내에서 라트비아 주택을 수입할 때도 그 업체에서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설량입니다. 적설량이고 눈이 어느 정도 오느냐. 근데 사실 여기는 북유럽이기 때문에 눈이 많은 곳이죠. 눈이 많은 곳이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박공지붕이 정답입니다. 제일 전형적인 유럽식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국내에서 시공된 주택들을 보면서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은 외장재가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관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주택 외장재를 선택을 하실 때는 기능적인 부분하고 미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이 목재는 외장재로서 미적인 부분으로도 되게 좋지만은 실제로 단열재 역할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국내에서 제일 많이 하는, 예를 들어서 세라믹 사이딩. 세라믹 사이딩은 단열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을 좋아하는 팬은 아닙니다. 굉장히 개성이 있습니다. 주택도 이렇게 좀 개성 있게 지어야 되고,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어요. 유럽에서는 지금 타나목이 대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타나목은 아닌 것 같고요. 찌고 난 뒤에 가공 처리를 외벽에 결도로 하고 이제 페인팅까지 한 그런 케이스죠. 이거는 이제 외장재처럼 가공 처리를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순수 목재죠. 그래서 유럽은 사실은 나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장이잖아요, 차고. 그러니까 사실은 비나 눈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밝은 톤의 목재를 갖다 그냥 사용을 해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유럽에서는 예전에는 박공지붕 주택에도 처마들이 많았죠. 처마들이 많았는데 요즘 전체적인 디자인은 지붕에 처마가 없습니다. 거의 다 깔끔하게 그냥 주택 선대로 떨어지는 게 지금 대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도 이런 주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처마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되게 모던해 보입니다, 집이. 근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모던하면서 주택의 외장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언밸런스한 것들이 모여서 집이 더 개성이 있어지고 매력이 있어지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집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어두운 톤, 그런 마감을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목재 같죠, 외장 마감재가. 근데 목재가 아니고 컴포짓입니다. 복합재입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를 노린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목재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관리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외장 마감재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패시브하우스입니다. 패시브하우스고 60평이 조금 넘는 주택이고요. 디자인은 사실은 조금 모던한 스타일이죠. 큐브하우스 형태의 주택이라서 근데 보면은 되게 주택이 되게 견고하고 정갈합니다. 한번 두드려 볼까요? 나무 소리는 아니죠. 파리에서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그 소재 박람회를 합니다. 거기 소재 박람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컴포짓입니다. A라는 자재와 B라는 자재의 장점을 복합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컴포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유럽은 전통적으로는 목재 클래딩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고 지금은 이제 탄화목을 많이 쓰지만은 그나마도 나는 목재 관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싫다 이런 분들한테 보는 건 목재인데 실제는 복합재이기 때문에 전혀 관리 같은 게 필요가 없는 평지붕처럼 보이는데 평지 맞나요 혹시? 평지붕인데 실제로는 평으로 보이는 주택들도 내부에는 다 이렇게 그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배수 문제라든지 눈이 많이 왔을 때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뒤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장에서 봤던 골조가 그렇습니다. 예. 아까 봤던 그 패시브하우스 벽체 단열재 400에다가 전체 한 52cm 정도 되는 두께가 바로 이 집에 적용이 돼 있는 거죠. 여기 아까 전에 봤던 그 목조주택 회사의 매니저 집이거든요. 그래서 내부도 여기는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시브하우스 단열이 어느 정도인지 안에 들어가면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휴가를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일러를 다 꺼놓고 간 상태입니다. 과연 안이 추운지 단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하는 부분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뭐 지금 전체적으로 우드톤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블랙톤입니다. 블랙톤이고 여기는 사실 건축주분의 개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무래도 주택회사의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지금 감독님 온도가 어느 정도 느껴지세요? 그냥 아주 평범하고 편안한. 그렇죠. 이런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그 가족들이 휴가를 갔습니다. 어제부터 그 집을 비워놓은 상태고 보일러를 꺼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집안의 온도는 한 20도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패시브하우스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집이 꽤 크잖아요. 집이 꽤 큰데 사실은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하루 이틀이라도 비워놓고 바깥쪽이 지금 꽤 춥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집을 이렇게 비워놓으면 집안이 썰렁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패시브하우스잖아요. 온도가 뭐 20도, 21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을 하면서도 약간 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의 기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말할 때도 굉장히 좀 울리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집안의 공기도 뭐 열회수 환기 장치를 틀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쾌적한 편이죠. 집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둔탁한 막 이렇게 탁한 공기들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집이 60평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거실도 크잖아요. 지금 밖에 제가 지금 북유럽 날씨가 적응이 안 되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좀 살 것 같네요. 따뜻하죠. 근데 지금 보일러 안 틀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천장을 한번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천정 판넬이 CLT입니다. CLT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교차집성목,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은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라는 공학 목재입니다. 공업적으로 가공을 했는 목재인데, 기존의 목재가 가지고 있던 취약점이 결국에는 내화성, 그리고 강도의 문제, 그리고 내수성,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완전하게 개선한 게 CLT입니다. 근데 지금 제 CLT 마감을 했는 걸 보면은 여기 표면에다가 방염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맨들맨들해 보이는데, 원래 CLT는 완전 순수하게 천연 목재의 느낌이 나거든요. 노출을 해도. 근데 만약에 집을 전체를 CLT로 지으면은 이런 벽체까지도 전부 다 나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주택이 되는 거죠. CLT 주택은 국내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데
건축 비용이 많이 비싼 편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주택백화점은 CLT 주택도 유럽에서 수입을 해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건축 비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죠. 우리나라에서는 CLT를 생산하는 유럽처럼 큰 공장에서 자동화 과정을 거쳐서 자동화 공정으로 CLT를 생산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전체 47군데라고 제가 들었어요. 47군데인데 제가 그 중에서 가본 곳이 한 15군데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LT는 생산 라인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CNC 가공 머신부터 시작해서 프레스 하는 머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건축 비용이 아직까지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자, 여기가 거실이고요. 저쪽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높은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조주택을 3층까지만 짓게 하는 이유는 불이 났을 경우에 대피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근데 CLT는 석유를 갖다 붓고 불을 질러도 겉면밖에 안 거을러요. 집이 완전히 타질 않습니다. 첫째. 그런 거는 사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해외의 국가들의 이제 그 소방청들에서 실제로 집을 불을 질러 가지고 그 내화 테스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강도는 이미 세나 콘크리트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9배가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조로 고층 건물을 못 지을 이유가 결국에는 강도하고 내화성 문제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해결을 했잖아요. 사실은 방염 처리를 굳이 안 해도 시공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지만은 결국에는 건축 규정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일반 주택은 좀 덜하지만은 뭐 숙박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 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 내화성에 대한 규제들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CLT를 수입해도 결국에는 방염 처리를 한번 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주택이 그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서구형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2층이 다 침실 공간, 1층은 전부 다 말 그대로 거실을 포함한 생활 공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자, 패시브하우스죠. 그래서 이 지금 휴가 가면서 창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창을 열어놨어요. 환기를 시키려고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 독일 창호거든요. 3중 시스템 창호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걸 열어놔도 사실 지금 추위를 거의 못 느끼는 수준이고요. 예. 진짜 독일 창호를 좀 여기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창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얘기할 때 독일식 창호라고 얘기하면은 틸트 앤 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슬라이딩으로 열리는 도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환기를 하고 문을 닫고 또 반대로 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아주 교모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독일 창호가 아니고 중국산 창호예요. 근데 독일식 창호라고 얘기해서 소비자들을 갖다 혼돈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으니까 이게 독일식인지 진짜 독일젠지 그걸 갖다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방이 이쁜데 이런 집들은 보통 내벽이 우리나라에서 짓는 외벽 두께하고 똑같습니다. 뭐 동네 자체가 조용하기도 하지만은 방음이 워낙 잘 돼요. 이런 패시브 하우스들은. 그래서 뭐 이게 밖에서 사실은 뭐 밴드가 울려도 크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런 조용한 동네에 이 뭐 방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요. 사실 우리나라는 도심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 방음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게 정말 필요하죠.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중간에 이렇게 그 옷을 갖다가 놔둘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여기 욕실, 샤워 부스가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은근히 이쁘네요. 그쵸? 예. 주택은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지어놓은 주택들 같은 경우에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집을 지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런, 닭이라든지 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선택의 폭이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건축 비용은 한정이 돼 있고, 뭐 대림,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런 제품들을 거의 다 쓴단 말이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소품들이 집의 분위기를 갖다가 많이 바꿔 놓습니다.
근데 물이 튀어가지고 실용성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일단 예쁘니까 그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욕조가 한 개 큰 게 있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큰 욕실 화장실이 되는 거죠. 뭐 의자도 하나 놔뒀고 샤워부스는 별도로 있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저희들이 그 앞으로 시공할 그 주택들에 돌 욕조 같은 것도 한번 놔보려고 지금 부지런히 수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깐난애 방이네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방 옆에 놔뒀겠죠. 그래야지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저만 해도 아이들 어렸을 때 옆에다가 이제 애기 침대 놔두고 키웠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거 절대 없죠. 무조건 어릴 때부터 방은 따로. 여기가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여기 드레스룸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 침대 그러고 저쪽에 보면은 마스터 베드룸 전용 화장실 욕실까지. 되게 여기는 좀 구조적으로 잘 떨어져 있죠. 잘 떨어져 있고 실용적이죠. 근데 우리는 드레스룸도 보면은 일부러 벽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막 방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 이렇게 칸방이 하나의 뒤에다 드레스룸 해도 충분히 뭐 공간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런 거를 평소에 똑같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시공했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로 들어요? 국내에서 이 정도 벽체의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려면은요 평당 1200에서 1300을 줘야 됩니다. 최소한 저희들은 한 30%는 절감을 하죠. 국내 건축 비용 대비해서 한 30%는 절감을 하고 저희들도 사실 복잡하게 집 짓는 거 그렇게 이제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아까 공장에서 보셨겠지만은 벽체 단열재 꽉 채워져 있고 창호 달려 있고 외장재까지 다 붙어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골조 작업하는데 2, 3일이잖아요. 2, 3일에 60%가 완공이 돼요. 그러면은 인테리어만 하면 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많은 주택을 빨리빨리 지을 수가 있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공장에서 자재 수입해서 국내 인건비로 여기처럼 절대로 집 벽체 못 만듭니다. 뭐 원래 처음에 저희 주택백화점이 유럽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 유럽 주택 직수입해서 시공해서 EBS 건축탐구집에 나가서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은 소형주택하고 이런 것들은 국내 공장에서 제작 그리고 패시브하우스나 CLT 하우스 같은 경우에 뭐 사실 국내보다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유럽 직수입도 하고 시공을 할 생각입니다.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 company, what you are making, and what is your company's strengths of the modular house and the wooden houses? So my name is Iman Strezens. I'm the director of manufacturing, and I run the company CMB Housing Factory. 회사의 그러니까 프로덕션 매니저입니다. 공장 전체 책임자고 이 회사는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프리팹 주택, 패널라이징 주택을 갖다 동시에 생산하는데 특히 이제 패시브 하우스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그런 회사고 패시브 하우스를 생산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패시브 하우스를 주로 생산하는 이유는 결국은 에너지 절감 그리고 지구 환경 보호, 이산화탄소 절감 같은 문제들을 얘기했었고 그렇게 그런 주택을 생산하는 이유는 또 자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점을 두고 생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이 작은 나라에 목조주택 회사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가 4천만이잖아요. 여기 200만입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하죠. 이 나라 회사들은 자국에서 돈을 벌지 않아요. 물가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특히 아이슬란드 같은 데 많이 짓습니다. 이 나라들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들의 단열 규정은 살벌하게 엄격해요. 특히 패시브하우스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 480 넘는 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하 40도씩 떨어지는 회사, 그 나라에서 집이 따뜻해지려면 그거는 필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 벽체가 두꺼워지고 단열재가 두꺼워지면 뭐 실내 공간이 준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패시브 하우스는 원칙대로 정직하게 세계적인 규정에 맞게 유럽의 규정에 맞게 지어야 된다는 게 제 신정입니다.
그렇죠. 주택이 설계된 대로 여기에 미리 정밀 재단을 해서 다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로 가져오는 거고 창호 외장재까지 다 설치된 상태로 오는 겁니다. 해외에서 이런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서라고 들었거든요. Is any Korean company visit here to work with your company? Not yet, 한국에서는 오는 업체는 없답니다. except here. Except me. 저는 8월 초에 왔었으니까 8월 초에 와서 얘기하고 사실은 저희들은 주택이 이미 주문이 들어간 상태고요. 예. 아마 내년 초 정도면은 이거 국내에서 시공하는 걸 갖다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This is already insulation materials are done, right? Yes, Yeah. it's filled with an insulation. 400 meter. Yes. 40cm 단열재가 이미 채워진 상태고 국내에서는 이거 잘 안 쓰는데 우드 파이버고요. 여기에 이제 위로 석고보드가 들어가고 뒤쪽으로 이제 전기 케이블하고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상태로 지금 외장 마감은 안 붙어 있는데 외장 마감이 되고 나면은 국내에 와서 골조 작업하는데 이틀이면은 주택 공정의 50% 이상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되죠. 요즘 국내에서 중목주택도 이 비용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중목주택이 좀 잘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당 850, 900 넘어갑니다. 근데 그 비용으로 이거 지을 수 있으면은 중목을 짓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집 지어놓은 현장을 가보시면은 더 제대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럽 패시브하우스 제대로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욕심이 나네요. 욕심이 나고 패시브하우스 지으시려면은 제대로 지으셔야 됩니다. 그런 패시브하우스를 시공을 하시고 싶으면 국내 비용보다 훨씬 더 절감된 비용으로 월등히 좋은 주택을 저희 주택백화점을 통해서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 주택백화점 사무실에 오시면은 이 벽체의 기본적인 단면이라든지 스탬프 같은 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는 게 아마 판단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